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경호입니다. 지방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 그들의 성공 비결과 미래 전략을 들어보는 파워인터뷰가 오늘로 30번째를 맞았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매거진 제작팀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지역 경제인들을 통해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작팀은 더 나은 소재와 숨어있는 지역 경제인들을 발굴해 그들로부터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0번째를 맞는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태화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인 박명우 울산광역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 속에 울산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 극복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역점 시책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죠. 연초까지 보면은 수출액이 한 20-30% 줄어들고 또 실업률도 한 2% 정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나고 있듯이 울산 역시도 완만하게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은 석유화학 업종은 지난해 가동률까지 올라가고 있고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간에 우리 시는 연초부터 이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예산 조기 집행, 또 일자리 만들기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수 기반을 확보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많이 보태었습니다. 또 기업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역도 대폭 확대를 했고 그 밖에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어떤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황이라는 것은 호황을 대비하는 기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느덧 갑자기 찾아오는 호황에 대비를 해서 장기 프로젝트라든지 또 산업용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함없는 기조로 지금 흔들림 없이 준비를 착착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석유화학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이 3대 주력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하고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서로 한 가지 업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나머지가 보완이 되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러한 주력 산업들이 이제 성숙기를 지나가고 있다. 또 어떤 후발 국가들의 집요한 또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 기존 산업들을 고도화해 나가야 되겠다. 또 거기에 또 어떤 새로운 요즘 용어로 어떤 신성장 동력을 가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산업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내용을 좀 소개하면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오토밸리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품 공급 세계적인 기지화를 한다든지 또는 이 부품 혁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R&D 기능을 크게 높이는 여러 가지 복합된 이 프로젝트를 착착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는 그린카 오토벨트 이런 것이 가장 주요 과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도 지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우에서는 뭐 그야말로 현재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확고히 하자는 그런 전략으로 최근에 조선산업이 블록화 추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 접한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부지 공급이라든지 또 고부가가치 선박이나 첨단 해양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학산업 역시 이 과거 어떤 범용화학에서 정밀화학 쪽으로 또는 바이오화학 쪽으로 다변화 전략을 세워서 소위 우리는 뭐 정밀화학 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 계획이라든지 이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다변화하고 있다. 뭐 이것도 계획대로 착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로서는 소위 신성장 동력 산업이 뭐냐 이것은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환경산업이라고 보고 이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 전략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에도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수도 울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투자 유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 유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울산의 투자 여건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최적이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위치라든지 기상 조건이라든지 항만 여건이라든지 또 제반 이런 자연 환경이 참 우수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대 주력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인프라가 아주 탁월합니다. 생산 시설은 물론이고 인력이라든지 기타 기업 경영 노하우, 물류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다. 우선 저렴한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뭐 매곡 단지, 중산 단지, 길찬 단지 해서 이미 많은 산업 단지를 조성 완료를 해서 알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신산업 단지라든지 이화 단지 등 해서 8개 곳에 무려 2천만 평방미터를 조성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협한 산업용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R&D 기능도 최근에 대폭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생기원 유치, 뭐 리스터 실용신화학 센터 건립이라든지 화시원 유치라든지 뭐 친환경 청정기술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유치를 했거나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것은 울산의 R&D 기능을 보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열악했던 교육 여건에 있어서도 근간에 뭐 외국어가 설립이 되고 또는 특성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과학기술대학, 국립과학기술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여건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금융이나 뭐 각종 기업 지원, 기업 민원 뭐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지난 3년간 보면은 외자에 있어서는 37건에 걸쳐서 20억 달러를 유치를 했고 내자에 있어서는 98건에 걸쳐서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한 기업이 울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신 태화강 생태 환경 보건 사업이 비로소 결실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화강은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델로까지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간의 환경 보건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태화강 생태 환경 보건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오수가 차단이 돼야 된다. 오수가 들어가는 한에 있어서는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수 차단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하수 처리 시설, 또 하수 관거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착착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존 수십 년 동안 오염된 것을 걷어내야 된다. 기존 그 오염 물질의 제거, 준설, 이 부분도 이제 착착했고, 그리고 이제 주변 둔치라든지 강 주변을 또 정비를 했죠.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정말 전 기업과 시민이 힘을 모으고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참 줄기차게 추진을 한 결과 이 자연은 신비하게도 반드시 우리 노력에 대해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6급수에 가깝던 수질이 7급수에 가깝게 된다든지 어느 시기엔가 없어졌던 연어, 이런 고기들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도심 하천으로서는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가 되고 그래서 뒤에 둔치가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강을 찾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물축제, 얼마 전에는 세계 용선 대회까지도 이래 열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하강의 변모를 보고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최고에 또 선정을 해주시기도 하고 거기 이 심리대학교를 두고 이제 우수 디자인 상품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기도 했고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직접 공공방송석상에서 태학강을 정비하고 나니 울산의 보물이 되었다 이렇게 참 격려 칭찬도 해주셔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현재 추진 중인 그 태화강 복원 사업과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복원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비하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 정말 세계 진정한 최고의 도심 하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기초시설을 많이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 시설 지금 구라지역, 호계지역, 강동지역 지금 다 해야 되고 하수 강구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 신흥농촌 지역에까지 아직도 하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처리해야 되고 지금 물론 착착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태학강 중류 지역도 이제 생태 공원화 지금 준비 중입니다만 그것도 마쳐야 되고 선바의 지역을 공원화하는 문제도 빨리 정비를 해 나가야 되고 그 외에 태아뜰 지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빨리 마쳐야 되고 이제 사무지구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사무지구 정비도 나서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마침 아마 국가 지원이 가능해서 착착 또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외에 태화루 보고라든지 또 태화강 백리길 자전거 도로 개설이라든지 참 많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강이 우리 이 강이 자연의 역사와 자연을 그 살아있는 그 강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속에 모든 시민들이 찾아와서 휴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심 최고의 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그 저탄소 녹색 성장이 그 국가 비전의 그 새로운 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울산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은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찍부터 우리는 어떤 자원 재활용 문제, 폐에너지 재활용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기업체와 함께 그 자발적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협약이라든지 이렇게 꾸준히 해오면서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쌓아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도 빠른 어느 지역보다 빨리 이 환경부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다양한 대비도 지금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시민에게까지 그린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 생활 속에 탄소 줄이는 운동까지 그래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탄소 포인트 제도까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어떤 소극적 의미의 녹색 성장이 되겠고 우리는 또 적극적인 의미의 녹색 성장을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자는 차원에서의
이 준비도 착착하고 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테크노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하이테크 밸리, 뭐 자유무역 지역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친환경 환경 산업, 또 에너지 산업 이런 것을 첨단 에너지 산업을 유치를 해서 이것을 산업화하겠다. 우선 뭐 친환경 청정 기술 센터 건립이라든지 오토벨트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지금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양 측면에 있어서 녹색 성장에 대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그 화제를 좀 바꿔 그 올 10월 개최되는 그 옹기 엑스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우선 이번 엑스포의 그 개최 배경과 그 행사 규모 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인류 최초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전통 옹기와 세계의 독일을 소재로 해서 아마 이 세계적으로 이런 소재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세계인이 함께 이 옹기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이 재조명해보자. 그래서 옹기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이 옹기 문화를 좀 발전시켜 나가자.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의미가 또 있는 것이 이 남들이 보면은 뭐 공예 뿌린 도시에 공장 뿌린 도시에 뭐 옹기라는 이런 어떤 찬란한 어떤 문화가 있을까 상상도 못합니다만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나라 옹기의 한 50%가 집산이 되는 외고산 옹기 마을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이걸 좀 제대로 알리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도시 외에 찬란한 역사 문화도시임을 좀 제대로 알리자 하는 우리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뜻도 있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10월 9일부터 약 한 달간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 추산으로서는 한 40개국에서 100여만 명이 이렇게 참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이 울산 대공원과 외고선 옹기마을 양자에 걸쳐서 이렇게 작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그 국민적 관심과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전국적인 관심 확대와 그리고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 방안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죠. 아직 옹기라 그런 것은 참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최초 그릇이기도 하면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공감대를 가진 공통성을 가진 어떤 그런 아주 독특한 소재이기 때문에 뭐 옹기, 뭐 도기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나 관심 있는 분들은 매우 지금 그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오리라고 보는데 어쨌건 좀 제대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고 해외 방송 광고도 하고 뭐 팸투어 실시도 하고요. 뭐 심지어는 어떤 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뭐 어떤 현지에 가서 MOU도 체결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 우리 인천공항에는 옹기 테마 전시관을 뭐 개관해서 또 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외 문화 홍보원을 통해서도 또 뭐 홍보를 하고 이 제대로 알리는데 하여튼 이 옹기 문화 엑스포만은 요즘 엑스포가 뭐 많지만은 좀 다를 것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이 세계 옹기 문화 엑스포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행정고시 출신이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지방 관료로 몸담으신 그야말로 그 행정 전문가신데요. 그 CEO형 단체장들이 중요시되는 요즘 시점에 그 스스로 그 경제 시장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스스로 제1로는 경제시장, 제2로는 환경시장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경제시장이죠. 그 이유는 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뭐 환경이나 문화복지 이런 다른 가치들은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무한대적 가치 이거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특히 이제 울산의 경우를 보면은 매출액 1조가 넘는 이런 기업만도 20개가 넘는 이런 세계적인 산업도시에 있어서 이 경제의 중요성은 뭐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민선 3기, 4기를 맡아서 일하면서 늘 그런 기준으로 1경제, 2환경 이런 기치 아래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기업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왔고 기업 여건을 개선을 했고 또 기업 지원이라든지 산업용지 조성이라든지 또 참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이 울산 경제의 불꽃을 활활 피우기 위해서 참 수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결과와 시민적 노력, 우리 기업의 이 정말 그런 역량 이런 덕분으로 울산 경제는 참 탄탄한 성장 기반을 다지면서 힘차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저는 앞으로도 울산 경제를 위한 어떤 저희 노력에 있어서는 모든 가치에 우선해서 철저히 집중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선 3기와 4기를 거쳐 7년 동안 그 울산광역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그 소회가 계시면은 그 전국의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간 참 열심히도 일했고 많이도 일구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울산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 정말 이 중차단 일들이 너무나 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확실히 하고 그야말로 세계의 우뚝한 선진도시 울산이 우리나라 선진화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간 저와 뜻을 함께하고 같이 땀 흘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제게 주어진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진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에는 시커먼 폐수가 흐르고 1년 내내 스모크로 뒤덮인 하늘. 공해도시로 오명을 남겼던 불과 10년 전 울산의 모습입니다. 요즘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에는 연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태화강에서 수영을 즐깁니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태화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생태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이 같은 지혜는 110만 시민 모두의 노력이 가져온 귀중한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운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